공부 잘했으면 배달했겠나? 배달원 향한 갑질 일파만파. 요즘 배달 노동자들에 대해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요. 한 고객이 배달 노동자에게 막말을 쏟아내는 음성 파일이 공개돼서 공분을 낳고 있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막말이 나온 거예요? 네, 이 고객은 지난 1일 오후에 한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커피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객이 주소를 잘못 기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달이 늦어졌고 또 추가 배달비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 배달비가 3,000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3,000원을 낸 이후에 여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다시 전화를 걸어서 폭언을 쏟아낸 건데요. 해당 녹취록이 20분 정도인데 저희가 주요 내용들 좀 간추려봤는데 네. 먼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맞잖아요. 본인들이 공부 잘하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고 했으면 배달을 하겠어요? 지금 비하하시는 건가요? 맞잖아요. 본인들이 공부 잘했어요. 안 하죠 그렇게. 본인들에서 사건 해봐서 많은 거잖아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10,000원이 나오고 20,000원이 나오고 30,000원이 나와요. 오히려 야, 고생한 건 배달을- 기사들이 고생했는데 왜 그쪽이 지금 그러시는 건지 무슨 좀 이해를 기사한테 뭘 못하겠네. 고생해요. 그냥 오토바이 타고 부릉부릉 하면서 놀면서 무인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다니잖아요. 가정 있고 이거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돈이 없으니까 하겠죠. 돈만은 하겠어요? 네, 거지 같아서요. 니네가 하는 꼴들이야. 지금 남한테 사기치면서 그렇게 3,000원 벌어가면 부자된대요? 아니 왜 사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배웠어요, 부모한테? 애초에 그러니까 주소를 내가 잘 돈을 안 적으셨으면 주겠다고 됐잖아요. 내가 돈을 안 준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 지금 뭐 때문에 그러면 뭐가 만약에 여기서 문제인데요? 누가 한 명이라도 코로나 걸리면 다 거기다 다 걸려도 돼요? 그 기사가 코로나로 걸려서 어떻게 알아요, 내가? 제가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 촬영 중에 전화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본인이 실수하신 거잖아요. 바빠서 전화도 못 받으신 거고 그 얘기를 하세요. 바쁘니까 당연히 시켰겠죠, 커피를. 근데 그럼 기사는 8분 동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았어요. 저한테 그럼 문자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아니 본인이 주소 잘못 적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학원 종사자로 알려졌는데 이 배달원은 처음에는 잘못된 주소로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했지만 통화 연결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10분이나 지나서 통화 연결이 됐고 이후에 이 해당 학원으로 배달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 배달원은 해당 직원에게 추가 배달비 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시간이 더 걸렸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서 바쁘니까 내려가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1층 학원 밖에서 8분 정도 기다렸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다른 이 배달 주문을 배정을 받았고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학원으로 다시 올라가서 계산을 먼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 여성이 굉장히 짜증 섞인 말투 여러 가지 핑계를 대다가 결국에는 결제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화를 이기지 못했는지 네. 이 배달 대행업체에 전화를 해서 저렇게 차마 입에 올리기 힘든 폭언을 쏟아낸 겁니다. 이 배달 대행업체는 지난 2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녹취 파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어제 우리 배달 기사 중에 한 명이 굉장히 황당한 일을 겪었다. 여기에 글을 올려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묻고 싶다라면서 글을 올렸는데요. 이 녹취 파일 20여 분 정도 되는 이 녹취 파일이 확산하면서 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니 녹취록을 들어보니까요. 본인은 가만히 있어도 10,000원, 20,000원, 30,000원 계속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난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길래 가만히 있어도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인 거예요? 네, 이 여성은 자신은 일주일에 버는 수입이 1,000만 원이다 라면서 배달 노동자를 무시하는 발언도 쏟아냈고 또 이 녹취록 중에 아이들을 수업 중이다라는 언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 학원의 강사로 알려졌었는데 알고 보니까 셔틀버스 도우미였습니다. 아 강사 아니고 셔틀버스 도우미다. 네, 해당 학원 측은 한 달 정도 이 셔틀버스 도우미로 근무를 했고 지난 1일, 그러니까 저 사건이 있었던 저 당일날 마지막 근무를 한 이후에 2일날 퇴사를 했다라면서 이 퇴사를 하면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본사와 해당 가맹점 모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일주일에 1,000만 원씩 버는 분이 3,000원 가지고 참 저런 폭언을 퍼보여야 되는지 아 참 이동석 기자. 그런데요 이 배달 노동자 이렇게 폭언 피해 당하면서도 오히려 학원 측을 걱정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배달원은요, 가해자의 처벌보다 학원의 피해가 가질 않길 바란다며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대인배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이에 대해 누리꾼들의 찬사도 이어졌습니다. 가해자까지 존중하는 모습이 대단하다며 나라면 이렇게 못했을 것이다. 이런 반응이 이어졌고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하겠다는 뜻을 현재 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가해자에 대한 보복보다 가해자를 걱정하며 용서를 택한 배달원을 향한
칭찬이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요. 최근에 배달 기사들의 아파트 출입을 두고 복장을 제한하거나 이 화물용 승강기만 이용하라는 등의 갑질 제보가 잇따라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 지금 치러 왔거든요. 오토바이 키라든지 아니면 이제 냄새나 안전 때문에 또는 저희 행세가 좀 안 좋다라는 생각 때문에 화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있고. 아파트들 그리고 이제 뭐 강남역, 삼성역 쪽에 이제 좀 소아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은 아예 못 가요. 근데 웬만하면 그런 아파트들은 안 가려고 기피를 많이 하고요. 매번 이렇게 들어가요? 네, 매번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은 밖에 주차장 입구에 이제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도 있고요. 진입하려고 하더라도 이제 경비원실이 나와서 제재를 가하죠.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홀딱 젖은 그 우비를 다 벗고 또 음식을 또 주워 들고 헬멧을 벗었을 때 정말 좀 수치심이 많이 느껴졌고. 아니 짐짝입니까? 왜 꼭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나요? 일부 아파트에서는요. 신분증도 맡기고 또 CCTV에 얼굴도 꼭 비춰야 한답니다. 오토바이 소리 시끄러우니까 단지 입구에 오토바이 세워놓고 걸어 들어가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파트에서도 반론은 있습니다. 이 보안 때문에 외부인들에게도 하는데 이걸 기사분들이 오해를 해서 갑질 이슈로 몰고 간다는 거죠. 소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이 사회적 편견이죠. 그러니까 이 배달 노동자들이 내가 보기에 어쨌든 훨씬 더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내 마음대로 얘기해도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깔려 있기 때문에 저런 여러 가지 이 뭐 전화 녹취상에 들은 그런 갑질의 행태라든지 또 이 아파트 부분도 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라고 아파트 측에서는 얘기하지만 엘리베이터 같은 것을 별도로 냄새 나니까 별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라. 화물 이런 엘리베이터 부분들은 이용하라. 그건 도저히 뭐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 속에 누구든 갑을 관계가 뒤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어느 순간에 저도 똑같습니다. 같이 있으면서 이게 갑이자 을의 관계가 계속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상대의 사람으로서 상대를 대해야 되는데 상대가 현재 처한 어떤 직업, 어떤 위치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해버리고 그에 맞는 얘기를 해버리고 또 본인 스스로도 아까 처음에 들었던 학원 셔틀 도우미 같은 그분도 뭐 한 달에 일주일에 1,000만 원 번다,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 했지만 사실이겠습니까? 그냥 허풍인 거죠. 허풍인 거. 어떻게 보면 그분도 상당히 의뢰 위치에 있는 분인데 또 다른 그러한 이 약한 처지에 있는 분한테 굉장히 정말 가혹한 저런 언사를 뱉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끝없는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 착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지가 되는 네. 이 공생의 문화보다는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단면들이 아닌가 싶어서 참 씁쓸한 거죠. 이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이요. 어릴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기본적인 예의,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부족해진 요즘이 참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여러분들 고생하신 건 알겠는데 교통법규는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